한밤중 새벽 2시 17분. 박도윤 깊은 잠에서 갑작스럽게 깨어났다.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트렸다. 도윤은 침실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며 시계를 확인했다.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올 이유가 없었다. 누구세요? 도윤은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단지 문 너머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만이 그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현관문의 작은 구멍으로 밖을 들여다봤지만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문을 치는 듯 했다.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비실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뚝 멈췄다.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다. 도윤은 몇 분 더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이웃의 장난일 거야.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침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현관문 앞을 자세히 살펴봤다. 문에는 특별한 흔적이 없었지만 바닥에 낯선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의 신발과는 다른 크기와 패턴이었다.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도윤이 TV를 보고 있을 때 창문 너머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6층 아파트인데 창문 밖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됐다. 도윤은 급히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젖혔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도윤은 자신을 의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밤부터 도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낮에는 집 주변에서 알 수 없는 기척이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자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박도윤은 아침 식사를 하며 아들 지훈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서연이랑 같이 뵈러 갈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다. 도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대답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사실 도윤과 아들 지훈의 관계는 한 달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었다. 지훈이 운영하던 IT 스타트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은행 대출금 3억 원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총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훈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었다. 하지만 도윤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안 된다. 내 실수를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 스스로 해결해라.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 것을 도윤은 기억하고 있었다. 저녁 7시 지훈과 며느리 서연이 찾아왔다. 서연은 늘 그렇듯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도윤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특히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미묘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요즘 병원 일은 어때? 도윤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야간 근무가 좀 힘들긴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면서도 계속 집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거실의 값비싼 골동품들,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도윤이 평생 모은 재산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것 같았다. 지훈은 식사 내내 말이 없었다. 평소라면 아버지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다. 지훈아, 요즘 새로운 사업 계획은 있니? 도윤이 물었지만 지훈은 글쎄요. 라고만 답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엌에서 나누는 지훈과 서연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여보,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 채권자들이 다음 주까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훈이 답했다. 그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어. 이 집도 아버님의 예금도 모든 게 우리 거야. 서연의 말에 도윤은 숨이 막혔다. 조용히 해. 들릴 수 있어. 지훈이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장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 그들이 떠난 후 도윤은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근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밤중의 방문자, 집 주변의 그림자들. 혹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아침, 박도윤은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설 보안 컨설팅 업체를 찾았고 그 중에서도 평점이 가장 높은 세이프가드 시큐리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최민혁입니다.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었다. 도윤은 최근에 겪은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밤중의 방문자부터 집 주변의 그림자,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일단 현장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해도 될까요? 민혁의 제안에 도윤은 즉시 동의했다. 오후 3시, 최민혁이 도윤의 집에 도착했다. 키 175cm 정도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전직 경찰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15년간 강력계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개인 보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민혁은 집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현관문부터 창문, 베란다까지 모든 곳을 정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그는 작은 전자탐지기를 사용해 벽면과 가구들을 스캔했다.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민혁이 거실 모서리에서 도윤을 불렀다. 그의 손에는 성냥감만 한 작은 검은 장치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고성능 도청 장치입니다. 최소 일주일 전에 설치된 것 같네요. 도윤은 경악했다. 누가 이런 걸 우리 집에? 민옥은 계속해서 집안을 뒤졌다. 침실 벽면에서 또 다른 도청 장치를, 부엌 천장에서는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총 5개의 감시 장치가 집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선생님, 이것들을 설치한 사람은 내부 사정을 매우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집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고 언제 집에 없는지도 파악하고 있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민혁의 말에 도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설마 가족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젯밤 대화 내용을 들으셨다고 하시니까요. 민혁은 냉정하게 분석했다. 선생님의 아들이나 며느리 중 1명 또는 둘 다 관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윤은 주저앉을 것 같았다. 평생 믿고 사랑했던 가족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이 장치들을 그대로 둬야 합니다. 제거하면 상대방이 눈치챌 수 있어요. 대신 우리도 역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민혁은 전문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역감시라니요?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만약 정말로 선생님을 해치려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미리 막아야 합니다. 민혁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선생님, 며칠만 참고 견뎌주세요.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윤의 집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감시하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자들의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3일 후, 서연이 혼자 도윤의 집에 찾아왔다. 아버님, 지훈이가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 안부를 여쭤보러 왔어요.
그녀의 미소는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지만 도윤은 이제 그 미소가 가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혁은 미리 도윤에게 지시한 대로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라고 했다. 그래서 도윤은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다. 서연아, 고맙다. 차라도 한잔하자. 네, 좋아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서연은 부엌으로 향했다. 도윤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부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민혁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가 부엌 전체를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찻잔 2개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개의 찻잔에만 무언가를 넣는 것이 보였다. 작은 알약 같은 것을 떨어뜨리고는 재빨리 젓가락으로 저었다.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버님, 카모마일 차예요. 요즘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 서연은 의심스러운 찻잔을 도윤 앞에 놓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차를 마셨다. 도윤은 찻잔을 들어 입술에 대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다. 대신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말하며 잠깐 자리를 떴다. 화장실에서 차를 모두 버리고 컵에 물을 받아 마시는 척 연기를 했다. 거실로 돌아와서는 차가 정말 맛있네. 고마워, 서연아라고 말했다. 서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도윤은 일부러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갑자기 졸리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럼 좀 주무세요, 아버님. 저는 집안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침실로 가서 잠든 척만 하고 있었다. 민혁이 미리 가르쳐준 대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든 연기를 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돌아온 것이다. 곧이어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의 대화가 들렸다. 약 먹었어? 지훈의 목소리였다. 응, 30분 전에. 지금쯤 깊이 잠들었을 거야. 서연이 답했다. 확실해? 깨어날 가능성은 없지. 괜찮아. 간호사인 내가 양을 정확히 계산했어. 최소 6시간은 깨어나지 않을 거야. 도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계속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럼 이제 시작하자. 오늘 밤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응. 이렇게 하면 사고사로 처리될 거야. 계단에서 넘어져서 목을 다친 것처럼 만들 수 있어. 그 순간 집 안 곳곳에 숨겨진 민혁의 녹음 장치들이 모든 대화를 포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긴급 신호가 경찰서로 자동 전송되었다. 이제 가자. 빨리 끝내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해. 두 사람이 침실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마지막 연기를 위해 더욱 깊게 숨을 쉬었다.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훈과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잠든 도윤을 내려다봤다. 정말 깊이 잠들었네. 서연이 속삭였다. 지훈은 아버지의 팔을 들어보며 확인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 이제 계단으로 옮기자.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지훈과 서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뭐야? 왜 경찰이? 지훈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경찰들 뒤로 최민혁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정장을 입고 경찰 배지를 가슴에 차고 있었다. 박지훈, 이서연, 살인 예비 및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도윤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지훈아, 서연아. 너희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다 들었다. 아버지, 잠든 게 아니었어요?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혁이 나서서 설명했다. 박 선생님,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보안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경찰청 특수수사팀 소속 최민혁 경감입니다. 모든 사람이 민혁을 바라봤다.
사실 저희는 며칠 전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지훈 씨와 이서연 씨가 존속살해를 계획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제보? 누가? 서연이 물었다. 박 선생님의 이웃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 우연히 계단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내용이었죠. 도윤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계속 설명했다. 저희는 박 선생님을 미끼로 사용해서 범행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함정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아,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를 죽여서 해결하려고 했다니. 이건 너무하잖아.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끝까지 반항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이 도와주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민혁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와 행동은 녹화되어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연행되어 나간 후 조용해진 집에서 도윤과 민혁만 남았다. 민혁 씨. 아니, 경감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가족의 배신이 가장 아프겠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혁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도윤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가족이란 이름 뒤에 숨은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생명의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진실이 아픈 법이지만 그 진실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연에 힘이 되어주세요.